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충격적인 X글이 공개되며 민주시민들 사이에서 절망 섞인 탄식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말 뜻밖의 인물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마지막 희망을 띄었습니다. 바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조차도 현재 많이 심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노종면 의원 얘기 전에 왜 민주시민들이 검찰개혁에 이토록 절박하고 분노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민주시민들의 애정은 단순히 유능한 행정가여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시작으로 민주진영의 수많은 인물들이 검찰이라는 거악에 의해 인생이 절단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의 가장 혹독한 표적이 됐음에도 기어이 살아남아 대통령이 된 인물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민주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일체화된 감정을 느끼는 건 바로 이 서사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발단은 그토록 믿었던 이재명 정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입니다. 물론 이제 와서 말하는 건데 이른바 엄격한 중수청 이원화가 담긴 1차 정부안이 나왔을 때도 민주시민들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 이재명 대통령이 설마 그럴 리는 없다는 믿음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차 정부안은 1차보다 더 처참했습니다. 직접적인 중수청 이원화만 빠졌을 뿐 공수처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을 사실상 노골적으로 지휘하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검사의 특사경 지휘 권한 폐지마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조차 거역한 정부안이 청와대 산하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민주시민들의 의심은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고 김민석 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봉욱 민정수석 이 3명이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X글이 올라오면서 그 마지막 감정선마저 흔들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검찰개혁을 누더기로 만들겠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2차 정부안을 이해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동안 내심 의심했지만 결코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이 누더기 검찰개혁의 근원지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아니냐는 의심이 거의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의총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에 분노는 갈 곳을 잃은 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실낙 같은 희망이 나왔습니다. 바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페이스북입니다. 노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의총에서 당론 채택 당시 법사위에서 수정한다는 전제가 명확히 붙어 있었음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2차 정부안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공식화한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당시 정부안으로 당론 채택을 할 당시 분명히 법사위에서 수정한다는 전제를 붙였고 아직 당 내부의 조율, 당정 간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더 의미 있는 건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이를 말한 사람이 노종면 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 현 당대표 지지자들과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한 연결일 수도 있지만 박찬대 의원과 김민석 총리가 이른바 친석계로 연결되는 시각도 일부 있었던 만큼 노종면 의원의 이번 발언은 상당히 심상치 않은 해석을 가능케 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좋게만 해석할 경우 정청래 대표와 서먹할 수도 있는 노종면 의원조차 이번 정부안이 누더기란 걸 직감했고 결국 자신이라도 나서서 민주시민들에게 검찰개혁 정상화의 희망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냉정하게 해석할 경우인데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이른바 공취모파 내부에서도 250만 민주당원과 그 몇 배는 될 민주시민들의 분노를 체감했고 이대로 정부안 거수기 역할만 하면 다음 총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후자가 더 흥미롭고 긍정적 시그널이라 봅니다. 후자가 맞다면 이는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 법사위로 대표되는 소수 개혁파와 친석계든 뉴 이재명이든 뭐라 부르든 이른바 공치모파의 역학구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경우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노종면 의원이 대통령에게 들이받는다는 의심을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용기를 낸 것이기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통령의 진짜 의중은 알 수 없으며 직접적으로 검찰개혁 정부안으로 밀어붙이겠다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늘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하는 법이고 냉정하게 말해 현재 검찰개혁은 윤석열 정부 때보다 나아지긴커녕 개악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믿습니다. 예컨대 검찰개혁에 대한 망설임은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건 그거고 유능한 건 유능한 겁니다. 그리고 민주시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검찰개혁은 지난 30년 민주진영의 염원이자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지난 30년간 민주시민들의 뼛속, 아니 그 뼈보다 깊은 척수에 고통으로 새겨진 아픈 역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미래에 또 다른 민주당 대권주자를 허망하게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민주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내란마저 극복한 민주시민들이라면 같은 편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번 이재명 대통령 글에 왜 더 큰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한 김어준 총수의 정확한 논평을 끝으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안이 매우 특별해지는 지점이 있는데 검찰 공화국의 피해 당사자성은 대통령에게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민주당 코어 지지층은 진작부터 다들 노무현의 유족들이었단 말이죠. 그 노무현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준 정치인들, 정치 검찰에 의해서 하나둘 쓰러져가는 장면을 너무 오랜 세월, 너무 많이 지켜봐야 했던 절박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통증이 지지층의 정신에 깊게 새겨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 대선에 생사는 하늘의 뜻이라면서 방탄유리 바깥으로 계속 걸어 나오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방탄유리 뒤로 돌아가라고 질렀던 고함 소리, 그 소리 속에도 담겨있던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모여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코어 지지층에게는 이 검찰개혁 법안이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자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의 글처럼 마지막 줄에 쓴 그 집단 지성이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여론 형성을 하려고 할 것이다.